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허전할까요? 돌아보면 후회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떠났더라면. 지나온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만약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삶은 무엇이었나? 라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니 후회해도 소용없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과거를 지우고 싶은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이 삶을 긍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19세기 한 철학자가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평생 병약했고 외로웠고 세상으로부터 오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그는 하나의 답을 찾았습니다. 니체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랑하는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춥니다. 사랑이라니. 이 후회와 허무로 가득한 삶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니체의 생각을 빌려 우리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가르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함께 묻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후회하는 걸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가 떠오릅니다. 그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몇십 년 전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참을걸. 그때 떠날걸. 우리 안에는 수많은 그때가 쌓여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복수다. 복수. 강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후회를 통해 과거를 벌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잘못됐다고, 그 선택이 틀렸다고, 그날의 나는 어리석었다고, 그렇게 과거를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았던 우리 자신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날은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후회를 멈추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니체는 그 이유를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상상하기 때문이라고. 만약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이라는 상상 속 삶은 늘 지금보다 낫습니다. 완벽합니다. 후회 없습니다. 그 상상 속 삶과 비교하면 지금 이 삶은 늘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만약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산 삶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삶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상상 속 삶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살아낸 삶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상상 속 삶을 더 사랑해왔으니까요. 실제로 살아온 이 삶은 늘 비교 대상이었고 늘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존재하지 않는 삶을 그리워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삶을 부정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를 멈추고 싶다면 과거를 용서하라. 아니, 용서를 넘어 긍정하라. 긍정. 쉬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후회로 가득한 과거를 긍정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답합니다. 긍정은 좋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긍정은 그것이 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습니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이 순간도 없습니다. 과거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그저 내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자꾸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후회는 단지 현재를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과거에 복수할 것인가? 우리는 왜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을까요? 돌아보면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삶, 사회가 정한 성공, 주변이 인정하는 방향.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았으니까요. 니체는 이것을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예, 도덕, 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노예는 사회적 신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상태입니다. 자기 기준이 없이 남의 기준으로만 사는 사람. 스스로 옳다고 믿지 못하고 남이 옳다고 하는 것만 따르는 사람. 니체는 그것을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평생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 욕심부리면 안 된다. 그 말들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답답합니다. 뭔가 억눌린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사는 삶은 타인의 삶이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정해놓은 삶을 살았습니다. 착한 사람의 삶, 희생하는 사람의 삶, 참는 사람의 삶, 그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진짜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됐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면 남들이 원해서 그렇게 살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나는 내가 원한 삶을 살았을까? 내가 원한 것과 남이 원한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오랜 시간 남의 기준으로 살다 보면 그것이 내 기준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니체는 이것을 자기기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한 것이라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진짜 나의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니체는 답합니다. 너 자신이 되라. 너 자신이 되라. 단순한 말 같지만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애써왔으니까요.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 역할을 연기하는데 익숙해져서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가장 큰 용기는 내가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쉽습니다.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홀로 서는 일이니까요. 남의 기준을 버리고 남의 인정을 포기하고 오직 나 자신의 목소리를 따르는 일. 그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남의 삶을 사는 것과 외로워도 내 삶을 사는 것 중 무엇이 더 견딜 만한가?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남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나조차 진짜 나를 몰랐으니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는 순간 진짜 삶이 시작된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르 파티에몰 페이지.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이상하게 들립니다. 운명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요. 태어난 곳, 만난 사람, 겪은 일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라니 무슨 말일까요? 니체가 말한 사랑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긍정입니다. 긍정과 체념은 다릅니다. 체념은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긍정은 그것이 내 삶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체념은 수동적입니다. 긍정은 능동적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긍정할 수 있는가? 고통도, 실패도, 배신도, 상실도.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일부라고, 그것 없이는 지금의 내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나쁜 일은 지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삶은 편집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남기고 나쁜 것만 지울 수 없습니다. 삶은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일부만 긍정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우리는 삶의 일부를 지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일부를 지우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니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삶은 연결되어 있다고. 한 사건이 다음 사건을 낳고 그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을 낳습니다. 만약 과거의 한순간을 지운다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나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당신을 지우고 싶은가? 지금의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후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입니다. 과거의 모든 순간이 모여서 만든 바로 지금의 나입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드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삶의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만들었다.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모두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며 살 것인가? 원망하며 사는 삶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끌고 가야 하니까요. 사랑하며 사는 삶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은 달콤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하는 힘. 니체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니체의 가장 무거운 질문이 있습니다. 영혼회 Eternal Return. 니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삶을 똑같이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는가? 똑같은 삶, 똑같은 선택, 똑같은 고통, 똑같은 후회. 한 번도 아니고 영원히, 끝없이.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우리는 움찔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 삶을 다시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한 번으로 충분하니까요. 아니, 한 번도 벅찼으니까요. 그런데 니체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니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삶을 다시 살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 삶을 부정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만약 당신이 이번만으로 충분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지금 이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영원회귀.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진짜로 긍정하는지 아니면 그저 참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완벽하지 않은 이 순간, 부족한 이 순간, 외로운 이 순간, 허전한 이 순간, 이것을 영원히 반복할 수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삶을 긍정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나아질 거야.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는 늘 미래를 기다립니다. 현재는 견디는 시간이고 진짜 삶은 나중에 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나중은 언제인가?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나중도 결국 지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는 또 다른 나중을 기다릴 것입니다. 평생 현재를 견디며 오지 않는 미래를 기다리며 살게 됩니다. 영원회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중을 기다리고 있는가?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짜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높은 기준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니체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니체는 태도를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삶을 긍정하는가? 아니면 참고 있는가? 당신은 살고 있는가? 아니면 견디고 있는가? 영원회귀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집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이니까요. 영원히 반복할 수 없는 삶은 진짜 사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다시 한번,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는가? 만약 답이 예스라면 당신은 삶을 긍정한 것입니다. 만약 답이 노라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늦었어. 늦었다는 생각. 이것은 가장 무거운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기회가 없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 니체는 이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타인의 시간표로 사는 증거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늦었다고 느끼는 건 남들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이 나이에 이것을 했어. 남들은 이 시기에 저것을 이뤘어. 그 기준에 비추면 나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 삶의 시간표는 누가 만드는가? 삶에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습니다. 몇 살까지 이것을 해야 하고, 몇 살부터는 저것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만든 허상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늦은 것은 없다. 우리는 나이를 핑계로 삽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제 와서 시작해봤자. 하지만 그 말 속에 숨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두려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남들이 뭐라고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우리는 늦었어 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늦어서 못하는가? 아니면 두려워서 못하는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두려움입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 늦었다는 생각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어차피 늦었으니까 하지 말자. 어차피 늦었으니까 의미 없어.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시도로 채울 것인가?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늦었어라는 말로 버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야라는 말로 사용할 것인가?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생에서 가장 늦은 때는 포기하는 순간이다. 나이가 많아서 늦은 게 아닙니다. 시작하지 않아서 늦는 겁니다. 70살에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80살에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남은 생을 변명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삶으로 채울 것인가? 늦었다는 생각은 이로처럼 들립니다.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하고 싶었지만 늦었어. 하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망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지금 시작하라. 그것이 유일한 답이다. 니체는 평생 병약했습니다. 두통과 눈병에 시달렸고 제대로 걷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친구도 적었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고 그의 생각은 오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고통스러운 삶을, 외로운 삶을,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사랑한다니. 우리는 니체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후회 없었냐고. 정말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살 수 있냐고. 니체는 답했을 것입니다. 예스. 니체가 말한 긍정은 상황이 좋아서 하는 긍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과 무관한 긍정입니다. 삶이 좋아서 긍정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우리는 조건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나아지면 긍정할게. 저것이 해결되면 긍정할게. 하지만 조건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것이 생깁니다. 그렇게 평생 긍정을 미루며 삽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 긍정할 것인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불완전해도, 외로워도. 그것이 내 삶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의 신입니다. 술과 광기의 신. 그는 고통도 기쁨도 모두 받아들입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긍정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삶을 선택적으로 긍정할 수 없다.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좋은 것만 긍정하고 나쁜 것은 부정하는 건 진짜 긍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부 수용입니다. 진짜 긍정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삶을 꿈꿨습니다. 고통 없는 삶, 후회 없는 삶, 완벽한 삶.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그런 삶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모든 삶에는 후회가 있습니다. 모든 삶은 불완전합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삶을 기다리지 말고 불완전한 삶을 긍정하라. 우리는 늘 다른 삶을 상상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만약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지만 그 상상 속 삶은 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삶만이 현실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환상 속에서 살 것인가? 현실 속에서 살 것인가? 현실을 긍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지금 여기 이 삶 그대로 충분하니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긍정하는 순간 삶이 시작된다. 니체는 마지막 순간까지 글을 썼습니다. 정신이 무너진 뒤에도 그는 손에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폭발. 파괴. 하지만 니체가 파괴하려던 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틀이었습니다. 남의 기준, 남의 시간표, 남의 도덕.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진짜 나로 살라고. 그것이 니체가 전하려던 메시지였습니다. 니체의 질문들은 무거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랑하는가? 당신은 이 삶을 다시 살 수 있는가? 당신은 지금 여기를 긍정하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움찔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답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후회가 많았고, 긍정한다고 말하기엔 허전했으니까요. 하지만 니체는 완벽한 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그저 우리가 질문 앞에 서기를 바랐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 질문을 마주하기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니체는 말했을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후회도 있고, 허전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라. 단순한 말 같지만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써왔으니까요. 이제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바꾸기엔 늦었다고.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늦은 것은 없다. 지금 이 순간도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나로 사는 것입니다. 니체의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집니다.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 삶을 긍정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라. 그것이 답이다.